제가 작년 5월 달부터 했던 테스트들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전체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438가지의 테스트를 봤어요. 지금까지. 그 지금 1년도 안 돼서 438 테스트를 봤는데, 음,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상담이 불가능한 테스트는 없어요. 항상 예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 점수가 오르거나 아니면 항상 점수가 안정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첫 예시가요. 잘하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잘하는 학생들의 점수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원장님들 사실 알잖아요. 테스트를 안 보더라도 이 친구는 잘하는 학생이란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어머님들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객관적인 점수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그 친구들 점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지찬우라는 학생이에요. 아니, 지찬우라는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저학년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9월에 처음 시험 봤고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3개월 뒤에 봤을 때도 1학년이었고요. 올해 2023년 4월 달에 마지막으로 2학년이 됐을 때 봤을 거예요.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봤던 점수가 1학년 때 40이었어요. 자, 이제 40이란 점수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점수가 올라요. 그죠? 40 보고 3개월 뒤에 봤는데 100이 됐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고 몇 개월 뒤야? 4개월 뒤에 보니까 345라는 점수가 되었어요. 그럼 345라는 점수가 뭐냐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345라는 점수가 이 친구가 여기 40에서 시작하고 100으로 갔죠. 40에서 100, 요 정도에 있다가 345, 345. 이 점수까지 왔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MX 레벨 4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SR 점수 볼 때 3.3, 뭐 2.2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잖아요. 미국 학년, 3학년, 뭐 3개월째 레벨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 테스트도 그런 형태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점을 제가 어머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나라 학생들 그레이드 레벨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 친구가 2학년인데, 2학년인데, 이 지차도라는 학생이 2학년인데, 4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4점대에 있는 거거든요. MX 4. 그러면은 얘는 이제 2학년인데 4학년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어머님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치들을 제가 이제 상담화를 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MX 점수가 지금 요 보여지는 MX 점수보다 내 학년보다 이 MX 점수가 높거나 같으면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해하기가 편하죠. 자, 그다음에 찬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라기보다는 잘하는 학생이니까 얘는 어차피 오를 걸 알았어요. 어차피 오를 걸 알았어요. 다 또 어차피 오를 많은 학생 또 고학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친구 처음 봤을 때가 4학년이었어요. 595라는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680 나왔고, 그 다음에 5학년 810이 나왔어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그리고 그게 잘 보입니다. 정말로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MX 레벨마저도 6, 7, 8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이가 퇴원을 하겠습니까? 절대 퇴원을 하지 않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심지어 이 노휴나라는 친구는 이제 다들 백그라운드가 다르잖아요. 여기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학원 숙제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넘어왔던 친구예요. 그냥 어머님 입장에서 단순하게 3학년 때 숙제가 많은데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는 숙제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 학원은
넘어온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걸 보고는 우리 학원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아이도 영어 점수가 팍팍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이런 객관적인 점수도 보이고 우리 반 학생들에 비해서 나도 잘 한다고 느끼니까 이 친구는 그냥 항상 즐거워해요. 영어 학원 오는 걸. 영어로만 영어 하는 학생이고요. 4학년이고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 아주 레어하죠. 제가 지금 어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들 보시면, 자, 보세요. 800, 오해하실까 봐 810점이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레벨이에요. MX9에 해당될 수 있는 점수인데요. 보통 5학년이 MX9가 나온다 그러면은 영유 출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 영유 출신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지찬으로는 학생도 여기서 1학년을 시작해서 알파벳부터 배웠던 친구예요. 근데도 저런 점수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선우. 이 친구는 아까 지찬우의 형이에요. 지찬우 제가 처음 1학년, 2학년 친구 형이에요. 이 친구들은 둘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 올라갑니다. 자, 이쁘게 올라가면은 다른 데를 갈 일이 없죠. 갈 일이 없습니다. 이건 되게 쉬운 예시예요. 자, 그러면 중간 정도 가는데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점수대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같은 아까 1학년, 1학년, 2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는 BR 150, 마이너스 155라는 점수고요. 즉, 아직 겨우 못 읽는다라는 점수예요. 1학년 때 이런 점수 나올 수 있잖아요. 아직 거의 못 읽는다. 되게 정상적인 점수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이제 너는 조금 읽을 수 있어. 40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돼서 130, 뭐 쉽게 사면 비슷해요. 40이나 130이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40보다는 잘 나왔어요. 이 친구는 똑똑한 학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도 되게 열성적이세요. 숙제도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해오는 친구예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점수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 테스트는, 물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은 대충 봤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 변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열심히 했다라는 이제 기준 하에는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엄청 못 가르쳤거나 아이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성장 속도가 느린 친구라면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비슷한 점수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105, 마이너스 155에서 40이 뛰었다는 건 사실 200점 정도 뛰었다는 얘기인데 200점수가 떨어질 수는 없는 형태예요. 그건 불가능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도 제가 너무 상담하기가 편해요. 왜? 열심히 하니까 이 점수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머님은 보상받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 우리 원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현재 레벨 테스트가 있으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애들이 그만둘까 봐 무서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하는 어머님들은 레벨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 좀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었고, 우리 저 Q&A 학원에 역사적으로. 근데 그분들 얘기를 저는 무시했었어요, 처음에. 잘하니까 점수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신경 쓰지도 않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 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커리큘럼 그리고 제 학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아웃풋은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점수가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보여드릴게요. 정유민이라는 친구예요. 정유민. 자, 이 친구도 아까 이제 같은 아이랑 비슷해요. 마이너스 시작해서 보면은 그 다음 시험 봤는데 더 안 나왔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 BR은 아직 못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못 읽는 아이들 차이를 두는 점수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돼서 195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정상적인 점수입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고요. 엄청 똑똑한 친구 아니에요. 이 친구도 지금 내 2학년인 학생 점수보다 3이라는 점수 더 잘 나왔죠. 이 어머님도 그만둘 일 전혀 없어요. 여기서 이 친구는 쭉쭉 올라갈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잘 못하는 친구들의 점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못 믿으실까 봐, 자, 양시안이라는 이름 여기 있죠. 못 믿으실까 봐 제가 저희 그 생활 기록부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시안도 보면 112죠. 같은 반 학생이에요. 그래서 얘도 BR25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얘 잘하나? 왜냐면은 아까 봐였던 조이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같은 시험에서 BR 155였거든요. 근데 양시안 보니까 BR 25, 괜찮네, 이 친구. 그 다음 시험 봤는데, BR 25 괜찮네.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네, 점수가. 근데 A1,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BR, 또 BR이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숫자가 없죠. 음, 실력이 안 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 친구는 제가 1년을 가르쳐 보니까,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친구들은 성장이 막 되는데, 자기는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아직 2학년이니까 그냥 겨우 다니고는 있고 아이들이랑 지냈던 것들이 있어서 재미있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아이의 성적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도 힘들어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특별반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특별반 만들어줘서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도 특별 관리 받으니까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애초에 탈퇴율이 높지가 않아요.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탈퇴를 한다? 다른 학원을 간다? 그렇지 않아요. 왜? 엄마도 이제 알거든요. 학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물론 어떤 어머님들 중에는 무조건 학원 문제야. 내 아이는 딴 데 가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환경을 바꿔줘야 돼. 분명히 이런 어머님들 계시지만 지금 제가 1년 가까이 상담을 해준 상황이잖아요. 내가 얘를 특별 관리를 해주면은 다른 학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얘 아이조차도 지금 반에서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양시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빠진다. 특별 관리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머님 점수 안 나왔어요 하고 상담하고 끊을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시켜 주겠다. 아니면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이 점수가 되게 렉살이나 에살처럼 한 번이라도 전에 막 3.3을 찍었는데 그다음부터 1이 나왔다. 그러면 얘 3.3 할 수 있는 아이인데라는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난 3.3인데 왜 자꾸 1점밖에 안 나오지? 이건 학업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서 볼 때 항상 이 점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렉사이림은 공실력이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다른 데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이분이 다른 데 시험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전 모르지만 봤다 하더라도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원을 계속 다닐 거냐? 어린아이인데 환경 바꿔서 4학년 정도면 어머님 그 생각할 수 있죠. 학원을 바꿔서 아예 환경을 바꿔봐야겠다. 근데 얘는 2학년이에요. 이런 애들이 빠질 일은 없어요. 자, 예시를 또 다려드릴게요. 박정호라는 친구. 같은 반 친구예요. 111, 112. 같은 반 친구고 얘도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도 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올랐어요. 아까 말했던 양시안이란 친구보다는 조금 더 이쁜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처음에 155 들어오고 BR 55 받았을 때 어머님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아직도 BR이냐고. 왜? 이 친구는, 아이고,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 친구는 심지어 영유 출신이었어요. 영유 출신이었는데도 1학년 때 왔을 때 여기, 어, 사실은 영유 입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점수죠. 영유 입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점수예요. 영유면은 당연히 그 파지티브 넘버로 갔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랑 1년을 공부하니까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아이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준 보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 재촉하지 않고
잘 케어해주는 느낌으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쟤 너무 잘해, 난 못해, 너무 힘들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잘 공부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점수가 만족스러운 점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간 가는 아이들 점수가 이래요. 내 학년보다 MX가 잘 나와야 돼요. 내 학년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나오는 애들은 대놓고 잘 안 나온다고 나옵니다.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거에 맞춰서 상담을 드릴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 관리가 들어가면은 타 학원으로 빠지는 일보다는 우리의 남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뭐 얘한테 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분명히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만 잘 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그래서 얘기를 해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다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30명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저 혼자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관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매번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 어쨌든 원장님 전화 오면은 만족하시고 좀 안정된다고 느끼시니까 뭐 탈퇴율 같은 게 없겠지만 많아지면 선생님들을 두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두셔야 뭐 담임 선생님 개념들도 있을 거고. 근데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만큼 신경 쓸 거냐 이거죠. 저만큼 신경 쓰지 않을 거죠.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냐? 우리가 만든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친구는 테스트 잘 본 친구입니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원장님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반도 있고 3일 가르치는 반도 있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많이 가르치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 칠게요. 우리 학원 중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거나 제 짧게 두 번만 온다.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보이는 1학년, 2학년 요 점수처럼 점수 폭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 이 어머님들한테 우리 학원에서 제시하는 점수 기준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1년을 공부하면은 이 점수가 나오는 게 맞다. 2년 공부하면 이 점수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기준점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리고 보통 그 기준을 좀 낮게 잡으시면 편하겠죠. 왜냐하면은 잘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그 기준 잡고 나면은 그거에 맞춰서 상담해 주시면 어머님은 항상 만족스러운 상태로 다닐 수 있을 거고요. 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대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잘 못 보는 친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 돼서 그 친구들은 보충 수업이 들어가고 제가 가능하거든요. 그 보충 수업이. 그럼 제가 보충 수업 해주고 이러면은 어머님들의 만족을 다 좀 채워줄 수 있다. 자, 제가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테스트는 가장 큰 장점이 점수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더 다른 예시를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박소현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 자 보세요. 4학년에서 5학년까지 300, 370, 390, 400 꾸준히 오르는 애예요. 꾸준히 오르는 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학생상이 이래요. 사실 꾸준히 오르길 원해요. 뒤죽박죽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 점수가 되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테스트는 정상이에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음, 음.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시간이 다 지나서, 아, 이제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이제 샘틀누리 대표님한테 넘길 건데, 이것만 기억하셔요, 원장님들. 저는 이거 하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점수가 안정화돼 있으니까 내가 상담 드리기가 너무 편해요. 어떤 테스트든 상담이 당연히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것처럼 편했던 시험은 없다. 라는 말을 끝으로 이제 샘툴누리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또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저희 말씀해주신 우리 저스틴 원장님 감사하고요.
저스틴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오늘 또 처음 또 들었네요. 특별반을 만든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학원 레벨 기준을 만든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그 기존에 하고 있는 렉사일 원장님들께도 한번 또 공유를 드리면은 좋을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스틴 원장님께서 계속 몇 번이나 강조해 주셨어요. 점수가 안정되어 있다.